지난 7월 말 강원도 속초시. 새벽 기온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15분 전의 사고다. 그러나 차를 들이받은 가해 차량은 이미 멀리 뺑소니를 친 상태다. 아니 당연히 섰을 줄 알고 문을 열라 이게 열리질 않아가지고. 피해자는 서울에서 피서로 온 중년 부부. 다행히 부상은 크지 않았다. 막 일러주더라. 문제는 가해자의 차량 번호는커녕 차종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런데 김한조 경사가 갑자기 바닥을 이잡듯 뒤진다. 그러더니 이번에 웬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 펼친다. 바닥에서 주운 건 깨진 차량 부속품.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에 대체 플라스틱 조각을 붙잡고 뭘 하는 것일까? 그런데 조각에서 나온 번호를 놓자 불과 1초 만에 차종이 정확하게 검색되는 것이 아닌가. 영남동 바람가마 현대 스타렉스 현대 스타렉스 고성 방향으로 도주하였으니까 검인지 형배 조치 바랍니다. 이맘때면 뺑소니 사고가 급증하는 속초의 여름. 뺑소니 차와 그 뒤를 추적하는 뺑소니 전담반과의 전쟁이 또 한 번 시작되고 있다. 사고 발생 30분 뒤 김한조 경사가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모두 찾아내기 위해서다. 현장에서 발견된 부품 조각들도 소중하게 보관한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땐 증거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그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용의 차량에 대해서 좀 긴급히 좀 여쭤볼 말이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112로 경찰에 신고해 주신 분인데 시내버스 기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서 어떤 그 차량 번호일까 색상이랄까 차종이랄까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또 새로운 사실이 탐문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시내버스 기사님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이날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은 다름 아닌 새벽 운행을 하던 시내버스 기사였다. 목격자 역시 차량 번호까진 보지 못했다. 다만 색깔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동해시장 앞에서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내가 신고했어요. 그때 보신 게 어떻게 보셨는지 그 상황을 좀 듣고 싶어서. 예, 그거 있잖아. 저 2,600만 원짜리 차 있잖아,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차야, 그 차. 새 차야, 아주. 새 차. 새 차가 아주 그거 색깔이 아주 회색이고. 그 차야. 현재까지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가해 차량은 앞부분이 망가진 회색 스타렉스. 야, 스트레스 말이야, 회색. 앞부분이 망가진 차가 지나가면은 검문 검색해가지고 그 뺑소니 전담반으로 즉시 연락해라. 검문 좀 철저해.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검거 활동에 들어가는 곳이 검문소다. 더구나 지금은 피서철이 절정에 달한 7월 말. 피서객의 소행이라면 관내를 이탈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까닭이다. 해마다 피서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해. 특히 이번 여름은 4년 만에 피서지 특수가 동해 전역을 강타했다. 수도권에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온 차량만도 120만 대. 그중 최소 3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바로 이곳 속초를 향했다. 거의 90%가 나와있죠. 한 30만 대도 더 될 것 같아요, 차가. 전국 각 지역에서 몰려든 차량으로 속초인 24시간 도로는 북새통을 이뤘다. 교통량의 증가는 곧 교통사고의 증가로 이어진다. 속초서 교통조사계가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지만 하루 많게는 20-30건까지 사고가 터지다 보니 숨 돌릴 틈이 없다. 교통조사계 한편에 자리한 뺑소니 전담반. 김남일 경장과 전담반 반장인 김한조 경사가 뺑소니 사고를 도맡고 있다. 자동차 전장품에는 이런 구유 번호가 있는데, 예, 여기 로트 넘버라고 합니다. 로트 넘버. 제가 한 1년에 거쳐서 좀 수집을 해놨어요.
뺑소니 전담반이 생긴 98년부터 일한 김 반장은 혼자 힘으로 국산 차량 80종의 고유번호 200여 개를 확보해놓고 있다. 번호는 알 수 없지만 01-340이라고 하는 루트 번호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나타 2에서 보면은 01-340이라는 번호가 나옵니다. 이게 차종은 소나타 차종이다. 번호는 비록 모르지만. 작년 속초 뺑소니 전담반의 검거율은 99.5%.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갑자기 김한조 반장에게 급한 연락이 왔다. 예? 예. 아, 영남 파출소. 예, 예. 어디? 영남. 급히 출동한 곳은 관내 한 파출소. 뺑소니 피의자가 자수해온 곳이다. 운전했어요? 새벽 5시에 새벽 5시에 서울에서 여기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신 게 마지막으로 마신 게 언제냐? 시간 잘 모르겠어요. 5시에 도착해서 몇 병 총 몇 병? 둘이 3병. 소주 3병. 예. 자, 불어요. 피의자는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이였다. 술에 취한 채 드라이브를 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됐어요? 얼마나 마신 건지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도 음주 측정기 숫자는 멈출 줄을 모른다. 0.134 면허 취소에게. 순간 김 반장의 얼굴에 노기가 스친다. 지리도 상주하잖아. 피의자 도줄 우려에 김남일 경장이 뒤를 쫓는다. 아직도 만취한 상태인데다 피의자는 자신이 뺑소니범이라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도 대학 다니는 사람이고 저도 문창가 들어갔고 양심이 있고 제가 술 먹은 거 다 인정했어요. 몇 미터 가다가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111인가?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온 거예요. 사고 냈습니다 그러고. 근데 이게 뺑소니예요. 뺑소니가 사고라는 게 뺑소니 성립이 안 되려면은 사고가 나면 그 즉시 정차해가지고 거기서 현장 조치를 해야 돼. 일단 자네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지. 피의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피해자에게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1km를 벗어나면 무조건 뺑소니다. 이 피의자는 현장에서 이미 5km 이상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경찰서에 와서도 피의자는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사고 현장에 왜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갔냐는 얘기죠. 즉시 정차하지 경황이 않고 없었다고요. 경황이 없어서 술 때문에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겁이 나서 그냥 간 거죠. 음주운전으로 형사님이 음주운전으로 겁이 났다면 갔다면 자수하시겠어요? 전화하시겠어요? 가자마자 전화하시겠어요? 현장에 정차해서 피해자를 살펴보고 다쳤으면 병원으로 후송하고 또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처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냥 갔어요? 그냥 간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겁이 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 결국 피의자는 울음을 터뜨린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출발해가지고 제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몇 킬로 가다 보니까 무슨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다가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차를 받았다.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원하게 사건 발생 3시간 뒤 피의자는 속초 한 병원에 있는 피해자를 만났다. 막상 피해자를 대면하고 보니 피의자는 얼굴을 들지 못한다. 6명이 왔는데 나왔다가 뭐 피서 왔다가 기분이 들떠가지고 한 잔 먹고 사고를 내서 일단 사과하라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정중히 좀 사과해요. 아니 정중이나만 하면 이쪽 도망만 안 갔으면 정중히 많이 안 다쳐서 다행히. 피의자는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눈치다. 나는 30년 운전 중에 처음 이걸 당해봐서 자수를 했어요. 가서 이제 도주하다가
112로 신문만 확인해 주시고. 예, 자수했기 뺑소니인 이상 특가법 적용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자수한 사실을 참작해 면허 취소는 5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피서 왔다 근데 정신 차리고 아주 잘 보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피서철. 오늘 사고는 앞으로 치를 전쟁의 시작일 뿐일 것이다. 해마다 피서철 속초에선 교통사고는 물론 갖가지 사건 사고로 몸살을 앓는다. 미아 발생도 하루 10여 건. 여기 엄마한테 가자. 혼자 놓으면 안 돼요. 올라가자. 대법원 보호자의 품에 돌아가긴 하지만 미아는 보호자가 피서 분위기에 들떠 잠시 한눈을 판 새 일어난다. 얘기해요? 아니요. 어디? 아니요, 얘 엄마 왜요? 혼자 물놀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얘요? 혼자 물놀이면 위험하죠. 어디 있어, 엄마가? 보고 있었어요. 예? 계속 보고 있었다. 보호자 되세요? 모처럼의 여유를 찾아온 피서객들에게 휴가는 짧기만 한 법. 들던 피서지의 분위기는 늦은 밤까지 계속된다. 새벽 1시. 해변 야영장에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이쪽으로 와고 자네 옷 가 그러니까. 술에 만찬 한 피서객이 우통까지 벗어던진 채 야영장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 것이다. 이 아줌마도 어떻게 잠을 자겠냐고. 이 아줌마들도 피서 끝나고. 그럼 우리 때도 손못 자. 여름 피서지에서의 취객 난동. 올해도 어김없이 속초 해변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다. 일어나 빨리. 나 들어가 잘 거라고요. 그냥 일어나 빨리. 들어가 잘 거요 그냥. 아이고 잘했다며. 이 사람 여러 사람이 못 자고 있잖아. 일어나 빨리. 들어가 잘 거요 그냥. 하지만 취객으로 인한 사고가 이 정도로 끝난 건 오히려 다행한 일이다. 자, 입으세요. 같은 시각 교통조사계 경찰들도 총 출동 중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피서객이 결국 사고를 낸 것이다.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야 이거.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피서객의 음주운전은 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8월 초 김한조 반장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막상 현장에 와보니 뺑소니 사건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공항 쪽에서 장삼리 방향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공항에서 장산리. 예.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예. 달려오면서 넘어지면서 제 차 바퀴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빠른 속력으로 급 컵을 돌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사정에 밝은 지역 주민이었다. 이맘땐 피서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일으키는 사고도 심심치 않다. 피서를 와서 그 들뜬 기분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또한 지역 주민들도 관광객들이 수십만 원 밀려오다 보니까 기분이 그 편승돼 가지고 같이 좀 들뜬 마음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도 이 기간 중에는 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교통사고가 좀 증가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김 반장과 김남일 경장이 시내 순찰에 나섰다. 저희 우리 로또 넘버 좀 자료 수집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좀 조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주로 새벽이나 밤에 일어난다. 오히려 한가한 낮 시간 김 반장은 새로 나온 차에 로또 넘버를 미리 수집해 놓는다. 0301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율은 쉽게 줄지 않았다. 가능한 모든 단서를 쥐고 있어야 뺑소니 범검거가 그만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17 곱하기 6.5.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겐 치유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더더욱 뺑소니 범은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고 김 반장은 믿고 있다. 한 달 전 뺑소니 사고를 당한 아저씨는 지금까지도 다리를 절고 있는 실정이다. 발이 차가 발등을 깔고 지나간 것이다. 그 후 생업인 배를 타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 치료마저 자비로 하고 있다. 너무 마음고생을 심해 놓으니까네 좀 얼굴이 쌍통이나 좀 봤으면 좋겠어. 기대기를 우리 한잔 좀 아저씨는 때려버리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어?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주면 되는데 그 앞에서 내리자마자 돈 도망가. 나간 게 괘씸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얘 받아. 아니 받아야 다리가 지난해까지 김한조 반장은 단 한 건의 미제 사건도 남기지 않았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미제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까닭이다. 동해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8월 7일 그 용의 거마 색상이 검정색으로 나왔습니까? 색깔도 몰라요. 운전기사가 색깔도 모르고. 택시 기사가 그 머리를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구속이 됐고 가해 차량은 현장에서 바로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밤 11시 45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곳은 번화가와는 멀리 떨어진 동네 사거리다. 라이트 깨진 거. 피해자는 사고로 머리를 12바늘이나 꿰맨 상태였다. 일단 김한조 반장은 떨어진 부속품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바닥엔 뺑소니 차량 것으로 보이는 부품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건 시그널 램프 조각인데. 하지만 사방이 깜깜한 데다 비까지 쏟아져 현장 조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30분) 후 악전고투 끝에 현장에선 용의 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시그널 램프가 발견됐다. 로트 넘버까지 고스란히 살아있는 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이것으로 용의 차량의 차종은 확실해졌다. 코란도, 신형 코란도. 하지만 김한조 반장의 얼굴엔 근심이 퍼진다. 목격자도 더 이상의 단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코란도 그 좌측 시그널 램프 깜빡이가 깨졌거든. 근데 최소한도 지금 피서철이니까 관내 차량이라면 뭐 벗어나지 않겠지만 피서 차량이라면 관내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주문진 검문소하고 철정 검문소, 용천 대대리 검문소 그 네 군데 전화상으로 좀 부탁을 해놔. 특별히 한결이 하고 1시간 후 경찰서로 돌아온 김한조 반장과 김남일 경장은 회의가 한창이다. 피서객이 밤 12시에 이 읍내로 돌아다니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관내 차량이 사고가 났으면은 외진고진점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의 소행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다. 같은 데에도 부품 업체 이런 데다 연락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회의를 끝낸 건 새벽 3시. 두 사람 아예 퇴근을 포기한 채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아침에 현장을 다시 조사하면 미처 못 본 다른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초조함과 기대감 속에 김 반장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6시 제 여명이 가시기도 전 김한조 반장은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용의 차량이 남긴 또 다른 부품이 없는지부터 샅샅이 뒤진다. 잠시 후 김한조 반장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이게 검정색이거든. 이게 과연 본부 높인지. 백미러에서 페인트 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차가 이제 충격이 돼가지고 그 충격 강도에 따라 열 변형에 따라서 변형되는 그 색상은 손으로 문질러도 색상이 지지 않아요. 근데 이건 지금 페인트가 벗겨지는 상태거든요. 부딪혀가지고 뒤가 돌면서 여기 또 한 번 쳤거든. 그러니까 차체 부분이 이거 다 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봐가지고 까만색이거든.
우리는 그 충격 지점을 정확히 지금 못 잡겠네. 한편 도주 방향에 있어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 가해 차량은 미시령 즉 반대를 이탈하는 방향이 아닌 시내 쪽으로 도주를 했다. 대부분의 뺑소니 범들은 집으로 도주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해자는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김 반장은 마지막으로 사고가 나던 순간을 재연해보기로 했다.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좀 잠시 접수 좀 갈 수 없을까? 조금 더. 부딪히는 순간을 재연함으로써 가해 차량의 파손 정도를 가늠해보려는 것이다. 현재로선 가해 차량에 시그널 램프만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피해 차량이 망가진 상태로 봐선 가해 차량에도 상당한 손상이 있었을 것이다. 휠가이드도 깨졌다고 봐야 되고 앞 범퍼가 깨졌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그널 램프 떨어졌고.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가해 차량은 분명 인근 지역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검은 뉴코란도고 차 앞부분이 심하게 망가진 상태일 것이다. 심정을 굳힌 김 반장은 먼저 속초의 부품업소부터 찾아갔다. 손상이 큰 만큼 분명 차를 고치려 할 것이고 그럴 경우 먼저 부품업소에 손상된 부품 즉 시그널 램프나 앞범퍼 부품 신청이 들어올 거란 계산인 것이다. 이 차는 크게 망가지지 않은 모양. 요거 하나 떨어진 거 봐서. 요거 하나 딱 떨어졌으면 반바도 나가겠네요. 반바. 반바도 나간다. 김 반장이 뺑소니 전담반을 맡은 지 5년. 부품업소나 정비업체와는 안면을 두고 다닌 지 오래다.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있어 가장 제일 유력한 곳이 부품가게죠. 쉽게 얘기하면 병목을 지킨다고 할 수가 있죠. 부품가게만 확실하게 우리가 정보를 활용한다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아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날 오후 김 반장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제보망을 강릉 일대까지 뻗쳐놨다. 불러봐. 강릉 652에 평소 부품업소와 정비업체 연락처를 챙겨둔 것도 이런 때를 대비해서다. 새나가지 않도록. 이거 쭉 들어갔다 나. 일단 연락망을 확보해 놓았다고 신고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김 반장은 파악해놓은 양양 일대 정비업체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오늘 들어온 거 어때? 오늘 들어간 건 없습니다. 어젯밤에. 오늘부터 이쪽이 나가고 들어온 거 있잖아. 예. 연락 좀 하죠. 예. 양양 지역이 좁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단시일 내에 아마 술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일주일 내지 한 보름 정도 잠수했다가 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해자를 찾아낼 때까진 해결될 때까진 발로 뛰어다닌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이날 시야를 가릴 정도의 비가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3시간째 김 반장은 무작정 관내를 돌면서 용의 차량을 찾아다니고 있다. 뺑소니 사고는 최소한 일주일 내에 해결돼야 한다. 가해자가 차에 남은 모든 증거를 지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용의 차량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같은 날 밤 12시 높이 5m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낙산 해수욕장. 그런데 해양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총 출동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거의 한 100m 이상 빠져. 둘이 들어갔다가 한 명은 파도에 휩쓸려 나오고 한 명만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종된 건 17살 서울에서 놀러온 한 고등학생이었다. 신발 주스러 갔다가 휘말렸어요. 사고 발생 30분이 지난 지금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구조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바다에 익숙한 구조대원들조차 거친 파도를 이겨낼 자간이 없다. 지금 한 5차례 정도 지금 계속 입수를 시도했는데 계속 밀려나오고 있고 파도가 하도 세가지고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느 때라면 지금도 불야성을 이룰 시간이다. 그러나 이젠 소년을 찾는 경찰들만이 해변을 안타깝게 맴돌고 있다. 뺑소니 사고와 익사 사고가 이어진 이날 밤, 대포항은 유난히 많은 술 손님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빨간 깃발이 뭐죠? 예, 빨간 깃발 폭풍주의보 발효되면은 저희가 깃발을 올립니다. 설상가상, 호우주의보에 이어 폭풍주의보까지 발효됐다. 악천후 속에 이번엔 해양경찰 특수기동대가 사체 인양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인양 작업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인양 작업은 바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사고 발생해서 이틀이 지난 아침, 김 반장과 김남일 경장이 강릉으로 출장에 나섰다. 강릉 두 군데 그 협조 의뢰를 했다니까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좌측 부분이 망가진 차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또라 안 받거든요. 사고가 난 양양에서 강릉은 관내를 벗어난 곳이다. 도장이라니까 저쪽으로 좀 해줄까? 만약 이곳에서 차가 발견된다면 경찰의 눈을 의식해 고의로 먼 곳에 차를 맡겼다는 얘기가 된다. 유품이 나도. 예, 경찰서에서 왔어요. 이 차 언제 들어왔죠? 이 차는 예. 어제 들어왔는데. 어제. 뭐 수리한 부분이 어디였어요? 수리한 부분이. 반바하고 펜다. 시그널 램프는? 시그널 거. 몰딩은? 몰딩도 몰딩. 맞춘 건데. 여기서 빠져나온 게 어디 있어요? 수리 상태를 살피던 김 반장의 몸놀림이 갑자기 부산스러워진다. 수리 중인 차가 용의 차량의 상태와 아주 유사한 것이다. 만약 용의 차량이라면 어딘가 피해 차량에 페인트가 묻어 있을 것이다. 그때 김남일 경장이 앞범퍼에서 페인트 자국을 발견했다. 아, 맞네. 하면서 시그널 램프 어디 있죠? 시그널 램프 조각. 여기 깨진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왜 없어요? 한 가지 안 붙어왔다. 그러나 페인트 자국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서 발견한 시그널 램프와 일치하는 조각이다. 잠시 후 시그널 램프의 파편 조각이 김 반장의 눈에 들어왔다.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시그널 램프와 맞춰본 결과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다. 오케이, 됐어. 됐어. 아, 됐어. 스톱. 아저씨, 요걸 내가 이어서 수거합니다, 이거. 네? 요거 수거한다고. 유류품이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인 거예요, 이게. 이게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이고. 사고 현장이요. 예. 그리고 지금 요 공업사에서 이거 수거한 거거든요. 요 공업사 수리 기사 EPI에 수거한 건데, 이 접합을 해보니까 아주 그 깨진 단면이 일치해요. 그렇죠. 그래 뭐 이 차량이라는 게 아주 확정이 갑니다. 색상이 피해 차량 색상이 여기 묻어 있어요. 앞에 저거. 차량 번호가 확보된 이상 용의자 검거는 시간 문제다.
도주를 못하도록 급습을 해야 할 상황.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김 반장이 용의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여보세요. 이 전화가 왜 이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전화가 안 들려. 맞지? 집으로. 집으로? 안 들려 이거는 그냥 반장님이 제가 하신 거예요. 네, 됐어요. 확인됐으니까 집에 있다는 게. 이제 문제는 검거 과정에서 용의자가 거센 반항을 할 경우다. 누구? 아, 이거 저거요. 뭐지? 예. 몸싸움을 벌이고 용의자가 도주할 수도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 김남일 경장이 퇴로를 지키기로 했다. 계세요. 시골 주택가의 적막함이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가운데 김 반장이 용의자의 집을 두드렸다. 여기? 아빠 좀 나. 친구 아빠! 작은 아빠! 용의자가 그 사이 집을 나갔을 수도 있다. 있다 하더라도 용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긴박한 순간이다. 에? 그저 난방소 하나 걸쳐. 일단 용의자는 집에 있었다. 더더욱 김남일 경장 바짝 긴장한 얼굴이다. 다행이었다. 용의자는 순순히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가족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김 반장은 집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로 용의자를 불러냈다. 내가 한지 알겠지? 알겠어 모르겠어. 아, 지난번에 그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왜 자꾸 이러면 안 좋아. 80. 네? 저 어디 있어요? 분당에 왜 갔어요 근데? 신하겠어? 신하겠어 안 하겠어? 신하세요? 당신은 말이지 특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한다고? 응? 그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끈질긴 추적 끝에 피의자 검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순간이다. 당시 피의자가 도주한 건 무면허였기 때문이었다. 야, 이 사람아, 사고를 그렇게 냈으면은 피해자가 죽은지 살았는지 살펴보고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아. 그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행동하나? 그때 그 얼마 전에 그 면허 그 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무면허요? 심정 어떠셨습니까? 그 금맥 지역이라서 나가면은 그 얘기가 들릴 거님들한테 가서 알아보고 그랬지. 그 아는 사람이면 만나서 얘기를. 도주한 지 3일 피의자는 결국 경찰서로 잡혀 들어왔다.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안 해도 되고 그동안 자신도 결코 마음 편히 살 수는 없었을 터다. 해가지고 조력을 받아서 진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변호인 선임할까요? 피해자까지 와 있는 상황. 피의자는 모든 상황을 솔직히 얘기했다. 본인이 마신 술은 1차 식당에서 소주 한 병, 2차 처음엔 부정했던 음주 여부도 결국엔 사실대로 털어놨다. 그럼 소주는 총 2병이네. 그러면 만취 상태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해서 당시엔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는 것이다. 뭐라고 말도 못하겠네. 딱하게. 요즘 보험 다 들어놓고 그러는데 왜 도망갈 일이 뭐가 있어? 지금은 어떤 세상인데 도망친다 해가지고 그게 안 돼. 언젠간 잡힐 텐데 그걸. 자수만 했어도 정상 참작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제 뺑소니 범죄에 적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반성하고 들어가서 반성 많이 하고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생각 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그리고 나와요. 너 저 심려치 말고.
한 가지 딱한 것은 당시 피의자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6월) 말일자로 사면이 됐어요. 현재 면허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본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착각을 했고 음주에다 무면허에다 도주를 했어요. 아쉬운 것은 종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서가지고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으니까 병원으로 후송만 했다면 굳이 구속되지도 않고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말이죠. 피해자하고 현장에서 어떤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이의 없이 서로 야 이제 현장 출발하자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아줌마 좀 나와주세요. 아침부터 출장의 검거에 종일 시달렸다. 사건이 해결돼 그나마 홀가분한 마음으로 늦은 점심을 청한 건 오후 3시. 11월 달에? 그런데 이때 김한주 경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네. 그래서 잘 피해 다니시다가 마음이 결정되시거든 내려오세요. 이것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뭐래요? 내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휴대폰이에요. 그 왜 전화번호 막 알려주고 다니냐 이게 나 아들 군대 가기 때문에 내려와 봤는데 내가 지금 양양 터미널 공중전화래. 내가 지금 여기 뜰 건데 2달 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피의자가 대담하게도 김 반장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점심도 하는 동 마는 동 김 반장은 곧바로 전화국을 찾았다.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피의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걸어온 전화 조회 결과 현재 경기도 쪽에 있다는 것이 확실했다. 사실 당시 피의자가 낸 사고 자체는 경미한 것이었다. 제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왔는데 피해 정도도 크진 않았다. 하지만 이 피의자는 고의성이 너무나 분명했다. 병원에 있는데 협박 전화까지 했어요. 예. 아니 뭐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너 죽이니 그런 식으로 협박까지 했어요. 당시 피의자가 도주한 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그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든 잡히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세면도구만 챙겨가지고 저기서 만나 상거리에서. 김 반장과 김남일 경장은 이날 곧바로 경기도 출장을 결정했다. 진짜 출장을 좀 갔다 와야겠다. 토요일 오후 모처럼의 춤을 맞아 갑작스러운 출장이다. 그 간단히 저 양말하고 몇 가지만 좀. 예고 없이 출장이에요. 갑자기 가게 됐어. 네, 이거 뺑소니 전담반을 맡은 이후 사실 김한조 반장은 제대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다. 떼면도 없는데. 출장 가신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계시죠. 뭐 정해놓고 가시는 거 아니니까 갑자기 뭐 사고 나가지고 그분들이 거기 계시다 그러면 갑자기 출동하시고 그러시니까 항시 준비는 잘 돼요. 오늘 뭐 미리 연락 안 주셨어요? 아니에요. 지금 금방 토요일인데도 전혀 연락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늦으시나 싶어 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가신다 그러니까. 장모님 오신다고 그랬으면 오시면은 좀. 이렇게 떠나면 며칠이 걸릴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 밤새도록 달려 두 형사가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포천이다. 용의자 검거를 위해 여러 번 경기도로 출장을 왔었다. 하지만 주소지 하나만 들고 찾아가자니 늘 어려움에 따른다. 거기서 우회전 하셔가지고요. 오늘 피의자를 찾아보려는 지역은 포천 일대에 있는 두 군데의 주소지다. 피의자가 여러 번 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는 주소지인 것이다. 네. 글로 쭉 가시다 보면은 영중면 이게 만세용사 영중면인데 네. 거기서 우회전 하셔가지고 가시면은 네.
은신처럼 믿어지는 첫 번째 주소지에 온 것은 새벽 4시를 넘긴 시각. 이 점포가 맞거든. 막상 와보니 작은 가게다. 지금 출근할 일단 가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새벽 6시 드디어 가게에 불이 켜졌다. 저희는 글쎄 눈도 망하고 그래서 지가 보기엔 뭐 이런 눈도 그렇게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대답이다. 잘 모르겠네요. 그저 우연히 몇 번 전화를 쓴 것일 뿐인 모양이었다. 이곳을 가장 유력하게 은신 장소로 알고 갔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이 첫 번째 우리가 짚은 곳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추정지로 이동한 것은 아침 8시. 잠복하면서 1시간 눈 붙인 것을 빼곤 꼬박 밤을 샌 상태다. 저 집중 되게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것이다. 많이 피곤하시죠? 예. 아유, 잠깐 누워서 자고 싶네. 이전 사건으로 3일 꼬박 피의자 추적에 신경을 쓰다 곧바로 경기도 출성까지 왔다. 김한조 반장은 쏟아지는 졸음을 견디기 너무 어렵다. 여기 요쪽 터미널 있죠? 저 여기 건물 보이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택시부가 하나 있어요. 오전 10시 김한조 반장이 한 미장원 앞에서 멈춰선다. 전화 기록부의 번호와 미장원 번호가 일치한 것이다. 남이라 이 번지수 한번 물어봐. 미용실에 가서 668번지? 이곳에서 피의자는 수차례 걸쳐 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다. 친척 관계가 되시나요? 아니요, 그냥 어떻게 그냥 생각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모르고 저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삼촌요. 삼촌이 친척이 되나요 그럼? 친척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알으셨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장원 주인의 삼촌집은 미장원에서 불과 몇백 미터 밖에 되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니 여기 와서 교통사고 때문에 예.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여기 있었는데 갔어요. 한 일주일. 어느 방에 있었나요? 열흘 정도.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분명 은신처가 여기였던 것이 확실하다. 사용했나요 그럼? 일하고 있었어요. 아, 좀 열어봐도 될까요? 뭐가 있나? 며칠 전만 해도 피의자는 이곳에 있었다. 거기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요량이었는지 옷까지도 그대로 있다. 맞습니까? 아니 맞아요. 맞아요? 네. 안경 썼던가요? 네 안경 썼어요. 아니 다시 한번 아니 맞아요. 틀림없어요? 이름까지 하시고. 얘 눈하고 뭐고 작년에 얘네 그 땅을 제가 팔아줬어요. 양양에 있는 거가. 아 그러셨다. 네, 그래서 이게 알게 됐죠. 일동 그 막내딸 집에. 아니 내가 얘기를 해줄게. 제가 여기서 간 것이 양양으로 갔어요. 여기서 그래서 양양에서 전화가 두세 번 왔어요. 이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양양에다 방을 얻고 있는데 요즘 왜냐니까 그 뭐 방세가 7만인가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리를 해서 그래서 내 아는 집도 5만 원씩 하고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뭐 나도. 양양에서 방을 얻었다 그래? 네. 주인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다시 양양으로 내려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 허탕이다. 돌아선 김 반장과 김남일 경장의 어깨에 허탈감이 가득하다. 제가 어디 가서 오래는 못 있을 거예요. 항상 그 불안 초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김 반장이 아니다. 용의자 건걸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곳이라도 쫓아갈 태세다.
다시 양양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양양 지역에 내려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떴다 하면은 제주도든 어디든 쫓아갈 겁니다. 부산이든 쫓아가서 뺑소니 피의자는 반드시 검거가 된다. 언제든지 검거가 된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 여름 올해 역시 속초 뺑소니 전담반에 각종 사건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뺑소니범은 반드시 잡힌다. 단서가 남아있고 무엇보다 뺑소니 전담반에 강한 검거 의지가 있는 한 한 번은 달아났어도 두 번 달아날 길은 그들에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